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금융 섹터도 오늘 증권과 은행주들이 많이 추천이 됐고 바이오 섹터도 좀 많이 보이고요. IT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코스피 쪽으로도 비중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비중 47% 비중이고요. 코스닥 53%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업종성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조업체들이 좀 많았는데요. 29% 비중이고요.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도 추천이 됐었고 KTB 투자증권도 보였는데 증권주 12%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IT 하드웨어가 12%, 화학이 6% 비중으로 집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이지바이오는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추천을 먼저 좀 해드리는 거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 자체가 구제역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전에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 스틱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그 CB를 발행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14년 9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단기간 어제 바로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700만 주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상장된 물량 대비해서는 사실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합니다만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말씀대로 구제역 발생 소식에 주가가 한 7%가량 좀 밀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매번 제가 어디 가서든 그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은 돼지고기 관련주를 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류 독감에 걸리면 닭고기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매번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주가는 단기간에 밀리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류 독감이 걸리든 구제역이 걸리든 어쨌거나 돼지고기 소비라든가 닭고기 소비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성은 주가는 단기간에 밀리긴 하더라도 소비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간에 주가가 밀리면 매수하는 기회라고 보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단기간에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실적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은 오히려 좀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매번 금요일 날 전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전화 연결 안 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오늘 좀 추천을 해드리는 점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그만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료 부분 괜찮은데 육계 쪽이 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이쪽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겁니까? 육계 쪽은 일단 1분기는 적자가 났고요. 마니커 쪽에서 적자가 났고 2분기도 턴어라운드까지는 아닙니다만 적자 폭은 일단 줄어든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라는 쪽은 할인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마니커 2위 기업이 마니커도 좋을 리는 없고요.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 좋아지긴 하겠으나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또 4분기 되면 또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은 지금 2분기 가이던스는 지금 15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이던스는 사실 틀린 거고요. 152억이 아니라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1분기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는 증권사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타이밍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차트를 좀 보죠. 60일선 지지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21선은 좀 단기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살펴주시죠. 예, 일단 현재 7,200원 전일 종가 수준이면 일단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1선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절까 어제는 또 바로 이제 21선 이동평균선은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는 부지역이라는 또 돌발적인 이슈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추세적으로 좀 이제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좀 밀려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 그 스틱 물량도 있겠습니다만 구제역 이슈까지 좀 있다 보니까 대차 거래가 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거고, 어쨌거나 이제 그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이 이제 신규로 상장이 되게 되면, 행사가 되게 되면은 커버링으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쇼 커버링을 하게 되면서 그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제 올해 실적 가이던스 지금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806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예상하는 실적 그리고 순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밸류에이션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산정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 못해도 주가는 이제 9,000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 9,000원 선정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6,500원 선으로 좀 선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조은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대투증권 은평 지점으로 가보죠.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락앤락을 추천주로 이름을 올려주셨는데요. 락앤락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락앤락은 뭐 다 아시겠지만 락앤락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플라스틱 밀폐 용기로서 그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락앤락은 2013년대 실적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그 중국의 그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부패 척결에 따른 그 정책에 따라서 특판 매출에 부진을 했었고요. 할인점과 체인점들 간의 그 경쟁 심화로 수익성과 매출이 떨어지면서 모두 크게 감소가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102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로 2.72%의 감소고요. 영업이익이 80억으로 80억 4,800만 원으로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의 47%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보다 9%가 감소한 수치고요. 이 중에서 중국 매출은 락앤락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70%를 중국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분기 연결 총 매출액이 1,13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3.0% 정도가 증가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로서 전년 대비 37.5%가 감소한다는 그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락앤락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의 헬로베베로 유아용품 시장의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헬로베베로 수익 개선의 그 돌파구를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2년 연속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도 했는데 수익은 큰 폭으로 좋아지거나 개선되지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1분기 헬로비전은 매출이 40억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은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 커서 이 헬로비전 진출이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분명히 락앤락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엔젤 사업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이 두 자녀를 허용함에 따라서 중국의 산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엔젤 산업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면서 락앤락 또한 중국 수혜주로서 주가에도 수혜를 받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중국의 엔젤 산업 수혜주로 이 락앤락을 많이들 좀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엔젤 산업 관련된 이 상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라인업이 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좀 성장의 정체성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아용품 쪽에서의 그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보면은 2013년도에 매출은 지금 85억 정도고요. 2014년도는 15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유통망을 보면은 38개 도매상이 1167개 그 유아용품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그 4대 유아 체인에 그 추가로 입점을 했고요. 할인점 체인 또한 입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품으로는 물병과 보온병, 식기, 젖병에서 또 추가로 기저귀와 세제, 목욕과 보습 관련해 추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채널도 유아용품과 특판 할인점 인터넷 등에서 기존의 그 프로테즈 차점에서 할인점과 인터넷 쪽의 수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는 그 목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올해 1월에 그 24,000원대에서 5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한 후에 6월에 11,950원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요. 주가가 많이 약세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중국의 산화 정책이 좀 풀리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내수 진작한다는 게 이제 경기 진작한다는 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내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석 달째 박스권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원동력 역할을 상승 모멘텀으로 해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에 24,000원대에서 50%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11,950원에 쌍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약세 시현 중인데요. 2분기 실적과 3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주가 향방은 틀려질 것이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6월 달에 쌍바닥을 찍은 것을 개인적으로는 저점의 주가 바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 말부터 기관이 매수를 먼저 시작을 했고 전일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처음으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수급도 점차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는 그 판단에 따라서 추가 상승 모멘텀과 주가의 그 주식의 거래량과 그 수급이 개선이 뒤따른다면 앞으로 향방은 좀 수익이 날 것으로 그리고 주가가 또 상승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중국의 내수 활성화로 그 방향을 잡았다는 발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경기 쪽에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 이것이 주가가 우호적으로 또 실적 부분이 개선세가 보인다면은 락앤락의 본격적인 주가 회복도 예상이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역시 가장 체크해봐야 될 것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가들이 락앤락의 주가를 볼 때 수급을 보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같이 보고 또 실적을 주시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주시겠습니까? 목표가는 15,000원인데요. 이 주식이 1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15,000원대까지 일단 반등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쌍바닥 찍었던 11,950원으로 사실상 매도보다는 주가가 소폭 떨어지더라도 이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라면은 보유를 해보고요. 관망하는 시점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락앤락 살펴봤습니다. 자,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락앤락부터 점검을 해보죠.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1,9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을 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이지바이오였는데요. 목표 주가 9,000원, 손절 가격 6,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